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5강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다 풀었죠? 다 풀었을 테고. 자, 일단 지난번 문제 중에 53페이지 6번 문제 봐봐. 지난번 선생님이 설명을 조금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문제도 좀 이상하고, 선생님이 약간 그때 착각도 했고 해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자, 갑은 누구야? 그렇지. 종차별주의를 인정한 코헨이고, 을은 종차별주의를 반대한 레건이야. 레건인데,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종차별주의를 반대한 대표적인 사상가로 우리가 싱어를 얘기하지만, 레건 역시 마찬가지로 종차별주의를 반대하면서 동물도 삶의 주체로 인정을 해야 한다고 말을 하죠. 그렇다는 거야. 자, 병은 데카르트야. 동물은 기계에 불과하다는 데카르트. 근데 지금 1번하고 5번 보기만 다시 볼 건데, 1번 보기 봐봐. 1번. 인간과 동물을 차이를 두어 구별하는 것은 정당한가? 자, 코헨. 인간 중심주의자인 코헨에게 1번은 당연히 이해가 되는 거고, 데카르트도 당연히 이해가 되는 건데, 문제는 레건이야. 자, 레건에게 인간과 동물을 차이를 두어 구별하는 것은 정당한가? 하는 거. OX야. 내가 이것 때문에 EBS 문제집도 확인을 하고, 해설도 확인을 하고, EBS 강사들의 수업도 다 들어보고, EBS 학생들이 이거에 대해 굉장히 많은 그 질문을 올렸더만, EBS Q&A에 그거 답변도 달아준 선생님들 거를 다 받고, 심지어 내가 지금 이 EBS 편집자하고도 연락이 되니까 연락을 해가지고 이거를 다시 그 집필한 사람한테 얘기해서 다시 한번 문제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도 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직 연락은 안 왔지만 그런 상황인데, 내가 볼 때는요, 이거는 문장 자체가 상당히 좋지 못해요. 일단 굉장히 지난번 문제 풀이할 때 4강도 내가 좀 이상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문장 역시 조금 문제가 있어. 자, 기본적으로 계속 말하는데, 코헨 같은 경우는 동물을 종차별주의를 반대한다. 종차별주의를. 그래서 우리가 인간하고 동물을 도덕적으로 고려할 때, 인간은 왜 도덕적으로 고려하니? 삶의 주체이기 때문에 고려한다는 거야. 그러면 동물은 마찬가지로 삶의 주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도덕적으로 고려를 하자는 게 코헨이야. 이런 점에서는 인간이든 동물이든 차별을 두면 안 되겠지. 하지만 모든 학자들이 말하지. 동물을 대우할 때는, 우리가 동물에게 대우할 때는, 동물에게 도덕적으로 대우할 때는 우리가 인간하고 동물을 같게 보니? 아니야. 예를 들면 도덕적 권리를 말할 때요,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참정권 같은 걸 봐봐. 동물한테, 동물이 삶의 주체니까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도덕적 권리의 일종인 참정권 같은 걸 줄 수 있겠어? 주면 좋아하니, 심지어 동물이? 안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동물에게 대우를 할 때는, 도덕적으로 대우를 할 때는 동물이 가지는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다르게 대우할 수 있다는 거야. 단, 동물을 도덕적으로 고려할 때는 인간과 동물을 똑같이 고려하는 거야. 어떤 기준에 따라서? 싱어는 쾌락과 고통이라는 기준에 따라서, 레건은 삶의 주체라는 기준에 따라서 같게 고려를 하라는 겁니다. 근데 거의 모든 그 EBS Q&A에 올라온 답변이든 EBS 강사든 이거를 지금 보기 2번 봐봐. 인간은 동물을 인간과 동일하게 대해야 하는가? 레건에게 O야, X야? 레건에게도 동일하게 대하면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를 통해서 문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동일하게 대우해야 한다 라고 얘기하는 측면에서 인간과 동물을 구별하지 말자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이건 그렇지 않아요. 동물에 대해 도덕적으로 인식을 할 때하고 대우를 할 때인데, 이 레건은 기본적으로 종차별주의를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반대하는 입장이야. 그래서 동물도 마찬가지로 도덕적 권리를 줘야 한다. 인간과 마찬가지로라는 게 레건인데, 단 그의 의견이 90%가 종차별을 반대한다면 단 대할 때에는 조금 다르게 대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레건이란 말이야. 레건. 한 10% 정도의 수준에서 자기 주장이. 그렇기 때문에 주가 되는 건 이거거든요. 근데 1번 문침은 다시 보면은 인간과 동물을 차이를 두어 구별한다. 차이를 두어 구별한다. 차이를 두어 구별한다. 그래서 얘기는 해봤는데, 일단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수능이잖아. 실제로 레건에게 이게 뭐 자기에게 O인지 X인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수능에서 문제를 풀 때 중요한 건데, 분명히 나왔어요. 교재. 수능은 시험 범위가 EBS 교재 그리고 EBS 강사의 수업 내용도 들어갑니다. 근데 분명히 EBS 교재나 강사들이 구별한다고 이미 말을 해버렸기 때문에 내 생각에 이 내용은 절대 수능에 낼 수가 없지만, 만약에 내려면 다른 EBS 문제집이 됐든 다음에 나올, 아니면 다음 학력평가 모의고사가 됐든 구별을 한다, 구별을 안 한다를 분명히 얘기를 한 다음에 낼 거예요. 이것만으로 내기에는 너무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다음번 우리가 EBS 문제나 학력평가 문제를 보고 다시 한번 확인하면 되겠고, 일단 지금까지의 입장에서는 인간과 동물의 차이를 더 구별한다는 이 지문은 레건에게는 맞는 말이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나는 진짜 아닌 것 같은데. 나는 만약에 서술형 답을 여러분들이 써. 근데 레건에 대한 입장을 쓸 때 인간과 동물은 차이를 더 구별하는 게 정당하다고 본 건 레건이다라고 쓰면 은 틀렸다고 볼 것 같은데. 그것만 쓰면. 기본적으로 종차별주의를 반대하는데 단 어떠할 때는 다르게 대할 수 있다. 이렇게 써야지.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내가 5번 보기는 사실 틀린 지문인데 1, 2, 3, 4가 틀리니까 그냥 정답으로 처리했던 것 같아요. 5번 지문. 인간은 동물을 도덕적 행위의 주체로 존중해야 하는가? 사실은 이거는 수업 시간에 내가 말한 내용이지. 도덕적 주체는 누구만 있어? 48페이지 봐봐. 48페이지. 밑줄도 쳤잖아. 중간 자료 플러스에 있는 레건의 동물 권리론에서 해설 부분. 레건에 따르면 정상적인 인간은 도덕적 행위자로서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 치고, 다른 동물들은 도덕적 무능력자, 도덕적으로 능력이 없다는 자체가 도덕적인 주체가 아니라는 거야. 주체는 뭐야?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선택하는 존재란 말이야. 스스로. 주체적으로. 동물은 그렇게 한다고 보지를 않거든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동물을 어떠한 주체로 보지 않는 거는요. 내가 이 얘기를 와이프하고도 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자기가 키우던 개가 왜 주체가 아니냐. 자기가 키우는 개는 주체적인 판단을 하는 개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의인법이고, 우리가 중학교 도덕에서 배우는데 인간은 자신의 삶에 대한 자유를 가지고 있고 이 자유의 근거에서 스스로 판단하는 존재라고 배우지. 동물은 자유나 이성이 있어? 아니지. 동물은 뭐에 따라 판단합니까? 동물은 자신의 본능에 따라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중1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간과 동물의 차이로 정립을 하고 쭉 가는 교육 과정이야.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동물은 본능에 따라 판단하는 존재이다. 그러니까 주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얘기 하잖아.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나온 것 중에 새가 날씨가 추워지면 남쪽으로 날아가지. 왜 그럴까? 날이 추워졌으니까 남쪽으로 가야지라는 판단에 내려가는 거야?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데 추워. 근데 이쪽으로 가니까 안 추워.
안 춥다는 그 본능에 따라서 내려가는 거란 말이에요. 내려가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본능에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한다라는 게 동물에게는 맞는 거기 때문에 주체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제 이해가 됐죠? 이해가 됐죠? 어쨌든 방금 전에 그 제자가 와가지고 오늘 그 스승의 날이었거든요. 스승의 날이라 작년에 가르쳤던 애들이 와가지고 얘기도 좀 하고 얘기도 좀 하는 순간 이제 퇴근 시간은 지났네요. 퇴근 시간은 지났지만 한 번 더 마저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아무튼 그 53쪽의 6번 문제는 알겠지? 일단 EBS 책이 나왔기 때문에 다른 기출문제에서 얘기를 하지 않는 이상 레건 같은 경우는 인간과 동물의 차이를 두어 구별하는 것은 정당한가라는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O라고 인식을 해야 됩니다.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사실은 선생님이 이 책도 그렇고 교과서도 그렇고 교육과정에 다 무조건 그게 옳다라는 건 아니에요. 이 교육과정, 고등학교를 떠나면 사회에 있는 어떤 학회에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정해진 시험 범위 내에서 시험 공부를 하는 게 크니까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졸업을 한 다음에는 레건에 대해서는 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교양적으로 검토해 보는 거는 필요해 보겠죠. 교양적으로. 환경윤리를 할 사람들 같은 경우는 더 그렇겠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오늘은 5강 문풀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강 문풀. 다 풀고 보세요. 자, 교과서는 59페이지 1번. 다음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째 줄에 보면 밑줄 치겠습니다. 사랑은 참여하는 것이지 빠지는 것이 아니다. 밑줄을 치고, 야, 여기서 참여한다라는 뭐냐? 참여. 여기 사랑이 있으면 내가 직접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 어떻게? 능동적으로 활동한다라는 거야. 능동적으로 활동한다라는 거고, 빠지는 것이 아니다는 뭐야? 사랑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쏙 빠져버리는 게 아니야. 감정적으로, 수동적으로 빠지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이 말은 곧 사랑은 내가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활동을 하는 거지 단순히 딱 저 남자를 보고 사랑에 훅 빠지는 거? 그런 감정? 수동적 감정?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프롬이야, 프롬. 에리 프롬. 그 다음도 밑줄 쳐볼까요? 그래서 사랑은 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주는 것, 주는 것. 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데 크게 세 가지 유형의 성격의 사람이 있지. 주는 태도에 대해서. 첫 번째, 시장형. 두 번째, 비생산적. 세 번째, 생산적 사람의 성격이 있고 우리가 볼 때 진정한 사람은 어떤 성격이었어? 그렇지. 생산적 성격의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사랑을 하느냐? 교과서 밑줄 한번 쳐보자. 밑에서 네 줄 위로 중간쯤에 우리는 인간적 영역에서 찾았어? 밑줄. 기쁨, 흥미, 이해, 지식, 유머, 슬픔 등 자신 안에 모든 생명력을 얼마든지 줄 수 있다. 이를 통해 타인을 풍족하게 하며 동시에 자신의 생명력을 보양시킨다. 자, 나는 주는 거야. 상대방에게 주는데 어떻게 해줘? 상대방에게 정말 필요한 거를 주겠지. 그러면서 상대방의 삶은 더 풍족해지고 풍요로워지고 상대방은 성장하고 그걸 주기 위해서 나도 동시에 성장해. 나의 잠재력이 고양되면서 실현되면서 나도 성장, 발전, 다른 말로 생명력이 고양된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결국 진정한 사랑이란 나와 상대방 모두의 성장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생명력을 고양시키는 것이다. 이런 얘기라는 게 바로 프롬이야. 만약 여러분들 지금 사랑을 하고 있다면 또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면 여러분 사랑을 하고 있는 두 사람에게 성장에 도움이 되는지를 한번 꼭 고민해보고 그게 아니다 싶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아니에요. 프롬에 의하면. 보기 1번. 사랑은 상대방에 대한 참된 이해에 의해 인도되어야 한다. 그렇죠. 참된 이해라는 건 뭐야? 상대방의 요구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거지. 2번. 사랑은 상대방을 이해,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소유하는 거야? 사랑은 절대 소유하는 게 아니야. 사랑을 내가 어떻게 소유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저렇게 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를 이해하는 거야. 있는 그대로를 봐주는 거야.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정답은 그러니까 2번이 되겠고.
나머지 보기는 다 그대로 맞는 거죠. 3번 사랑은 능동적으로 활동하여 자신의 생동감을 고양하는 거죠. 활동이고 그걸 통해서 나의 잠재력은 올라가니까 내 생명력은 올라간다는 거지. 4번 사실 그렇잖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발전한다는 거. 4번 사랑은 상대방의 요청에 성실히 응답할 준비를 갖추는 것이다. 이거 사랑의 구성요소 4가지 중에 뭐야? 그렇지, 책임이지. 5번째 사랑은 상대방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이건 구성요소 중에 뭐야? 그렇지, 존경이죠. 존경. 정답은 2번 다음 입장에서 지지할 견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첫째 줄에 보자. 인간은 자신의 성적 행동을 자신의 판단에 따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거 뭐야? 성의 자기 결정권이죠. 자, 정답은 너무 쉬워. 4번이야. 4번 보기 보자. 상대방을 존중하려는 의도는 성적 행위의 필요 충분 조건이야? 다시 말해 필요 충분이라면 내가 상대방을 존중하려는 의도가 있으면 성적 행위를 할 수 있대. 미쳤어? 내가 상대방을 존중하는 의도만으로 나의 성적 행위가 가능하다라는 거야? 응? 심지어 필요 충분이야. 그러면 반대로도 돼야 되는 거야. 성적 행위를 한다면 상대방을 존중하는 의도가 있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는 거야. 말도 아니죠. 내가 성적 행위를 하려면 상대방을 존중하는 의도만 있는 게 아니고 첫 번째 뭐 있어야 돼? 다른 사람의 성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야 되고, 두 번째 성의 자기 결정권이란 결국은 뭐야? 자유잖아. 자유니까 뭐가 뒤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야. 내 결정권에 대한 책임. 이 2가지를 유의해야 한다고 필기했을 겁니다. 알겠어요? 정답은 그러니까 4번이야. 문제 3번.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기억, 미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문제. 성의 의미를 자연적 성, 사회 문화적 성, 욕망으로서의 성으로 나누어 설명하시오. 여기서 말하는 자연적 성은 우리가 말한 단어는 뭐야? 생물학적인 성이지. 영어로는 섹스. 사회 문화적 성은 젠더. 욕망으로서의 성은 섹슈얼리티지. 솔직히 정답은 너무 쉬워요. 몇 번입니까? 3번이지. 3번 봐. 3번 디귿 봐봐. 디귿. 그 앞에 욕망으로서의 성은 남녀의 신체적 차이를 바탕으로 심리적, 문화적 차이와 같은 남녀의 특징을 나타내는 의미로 라고 되어 있는데, 야, 욕망으로서의 성이 거기 디귿 뒤에 있는 남녀의 신체적 차이를 바탕으로 하는 성이야? 아니지. 남녀의 신체적 차이를 바탕으로 하는 성은 뭐야? 자연적 성이지. 게다가 그 뒤에 심리적, 문화적 차이와 같은 남녀의 특징을 나타내는 의미다? 이런 의미야? 아니지. 이 의미는 뭐야? 사회 문화적 성이지. 그러니까 둘 다 그냥 설명이 틀려버린 겁니다. 알겠어요? 섹슈얼리티는 미음의 말이잖아. 성적 활동 또는 성적 욕망이나 성적 관심 전체를 지칭하는 용어로 쓰이는 성이잖아. 그렇죠. 정답은 그러니까 3번 되겠습니다. 문제 4번.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갑. 부부만이 성적 관계에서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야 할 의무를 다할 수 있으며 출산을 통한 사회 안정과 책임이 있는 성문화 유지에 기여할 수 있다. 어떤 입장이야? 보수주의죠. 보수주의. 을. 성적 관계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의 자유의사에 근거한 경우라면 정당화될 수 있다. 자유의사에 근거한 성적 관계 가능하다. 자유주의지. 자유주의. 그럼 보자. 기어. 갑은 성이 생식적 가치를 중시할 경우 정당화된다고 본다. 생식적 가치라는 게 뭐겠어? 언제 실현되겠습니까? 생식적 가치가 실현되는 순간은 우리가 출산할 때 아니겠습니까? 보수주의에게 맞다라는 거지. 동그라미, 니은. 을은 성적 관계가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정당화된다? 사랑하는 사이에서 정당화되는 건 뭐야? 중도주의죠. 자유주의는 사랑보다 뭐야? 동의, 합의. 동의나 합의가 있으면 된다라는 거지. 니은 땡. 디귿. 갑은 을과 달리
성의 주된 목표가 출산과 양육이다? 맞죠? 리을. 을은 갑과 달리 강제나 기만에 의한 성은 정당화될 수 없다? 아니라니까. 강제나 정당화에 의해 될 수 있는 입장은 아무도 아니야. 세 입장 모두 기본적으로 동의나 합의는 전제가 되는데 그것 말고도 사랑이 있어야 되느냐, 그것 말고도 더 나아가 부부여야 하는가까지 더 범위가 넓어지는 거지. 넓어진다기보다는 더 좁아진다고 봐야겠죠. 성적 관계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정답은 2번입니다. 문제 5번. 별표 하나. 넷째 줄에 보면 이 단어 밑줄 쳐. 여성성. 여성성. 밑줄 치고. 그 밑에 중력 다음에 밑줄.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누굽니까? 보브아르죠. 보브아르. 여성은 심지어 어떻게 만들어져? 남성 지배적인 사회 분위기에서 남성을 위한 여성의 모습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예를 들어 남성들이 바깥일을 하기 위해서 집안일을 할 수는 없으니까 여성상으로서, 훌륭한 여성상으로서의 모습이 애 잘 키우고 요리 잘하고 상냥하고 이런 것들이다. 청순과 현영이다. 이런 것들로 만들어 놓은 거는 남성이 자신들의 지배 문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성에 대해서 여성에게 바라는 모습을 만들어 버리는 거다라는 거지. 보브아르죠. 보브아르. 기억. 여성은 남성과 마찬가지로 자율적 선택 능력이 있다? 맞아요. 보브아르는 여성만 또 자율적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야. 여성과 남성 모두 주체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니은. 여성성과 남성성은 각각 사회 구조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맞아요. 특히 여기서 보브아르는 여성성이 남성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지. 여자가 이래야지. 남자가 이래야지. 디귿. 사회적 가치관으로 남녀의 성 역할을 결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맞아요. 특히 보브아르가 볼 때 잘못된 거는 어떤 가치관이야? 남성 지배적인 사회 분위기야. 남성이 사회활동을 위해서 여성에게 요구되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정말 크게 문제 삼는 거고, 결국 보브아르는 뭘 주장해? 여성들이 주체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 보겠어? 대표적으로 직업을 갖고 돈을 벌어야 한다고 본 게 바로 보브아르야. 알겠습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직업을 갖고 돈을 버는 게 자신의 삶에 있어서 주체적으로 사는 정말 기본적인 조건이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알겠죠? 남녀 모두 직업을 가지고 있어야 돼. 내가 볼 때. 리얼. 남녀에 대한 차별은 생물학적인 요소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정답은 4번입니다. 6번. 기억에 들어간 예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읽어볼게. 나는 전통사회에서는 남녀관계를 음양론의 관점에서 파악했다고 생각한다. 보다가 음양론은 본래 음과 양을 절대적인 평등의 관점에서 인식한다. 따라서 전통사회에서는 남녀관계를 평등하면서도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전통사회에서 음적인 것은 낮추고 양적인 것은 높이는 관행이 오랫동안 존속했다고 하면서 음과 양 자체가 불평등한 관계의 시초라고 주장한다. 나는 이 주장에 대해 뭐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자, 음은 보통 땅을 의미하니까 낮게 있고, 하늘은 보통 하늘은 높게 있으니까 높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음양론에서 땅의 기운과 하늘의 기운은 서열이 있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사실은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야. 하늘도 중요하고 땅도 중요해. 하늘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땅의 어머니요, 위아래가 아니라 둘 다 중요한 존재라는 건데, 어떤 사람들은 위아래다라고 평가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 정답 뭐냐? 3번이에요. 음과 양은 고정된 역할만을 수행하지 않는다. 자, 음의 기운과 양의 기운이 있으면 딱 무조건 하늘은, 양은 위, 음은 밑에라는 게 아니라, 이 음양의 기운은 뭐냐면
만나서 하나의 생명이 만들어지는 것들이란 말이야. 음기와 양기는. 그러면 이게 만들어진 거 왜 만들어지냐? 음기의 부족한 점을 양의 부족한 점을 음이 채워준다는 거고, 그 채워주는 것들이 항상 고정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서로에게 부족한 게 뭔지를 본 다음에 그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역할이 고정돼 있다고는 볼 수 없지. 그러니까 음양이 어떻게 돼? 사실은 막 이렇게 돌아가면서 있는 느낌 있잖아요. 음양이 돌아가면서 감싸듯이. 고정된 역할만이 아닙니다. 근데 뭐 사실 이 과거적으로 볼 때 고정된 듯한 느낌을 많이 받긴 하지. 아무래도. 7번. 어쨌든 아니야.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7번. 가 사상의 입장에서 볼 때,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하면은 이 유교 문화에서 가와 만사성이란 말이 있잖아요.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게 잘 풀린다. 가족 내를 잘 다스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덕목으로 봤거든요. 가정 내를 담당하는 여자의 가치를 낮게 평가한다? 글쎄요. 그런 건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똑같이 평가하는 측면이 크지. 문제는 그 기본적인 유교의 사상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실천한 유교를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지. 그렇지 않아? 모든 어떤 사상이든 사상 자체는 정말 숭고하고 도덕적일 수 있는 건데, 그 사상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잘못될 수는 있는데 그 사상이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그 사상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7번. 가 사상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밑줄. 자신이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않아야 한다. 한자로 뭐야? 이게 서야. 저 사람이 뭘 싫어할까? 아, 내가 싫어하는 거를 싫어하겠구나. 그러니까 그것을 시키지 말아야지 라는 게 서야. 나 이거 진짜 여실히 뼈저리게 느낀 적이 있어. 나 진짜 뼈저리게. 얘기해볼까? 시간이 좀 없지만. 내 군대에 있을 때 훈련에 갔는데 비가 막 오는 거야. 비가 막 와. 천막을 짓고 우리 군인들은 그 안에서 아주 재밌게 오순도순 얘기를 하고 있었어. 근데 내가 비가 막 올 때 천막 밖에 근무를 하는 상황이었어. 비가 오면서도 막 그 철모를 쓰고 총을 들고, 아, 비가 오니까 너무 시원하고 좋다, 이런 기분에 막 근무를 쓰는데, 갑자기 딱 그 군대 간부가 한 명 있었어. 간부가 한 명 있었고 내가 있었고, 저기 바닥에는 비를 맞고 있는 전기 콘센트가 있었고, 그 콘센트에는 코드가 꼽혀져 있었어. 왠지 저 콘센트에 있는 코드를 빨리 빼야 될 것 같아. 비가 오고 있으니까. 너네 같으면 비가 올 때 비를 맞는 콘센트에 있는 전기 코드를 뺄 수 있겠어? 무섭잖아. 아무리 고무가 고무라는 그 자체가 전기가 안 통하지만. 근데 딱 거기 옆에 있던 나의 그 군대 간부가 나한테 딱 얘기를 하는 거야. 저거 좀 빼. 아, 정말. 난들 빼고 싶었겠냐고. 응? 지금 생각하면 목숨을 걸고 정말 뺐어. 어쩔 수 없이 뺐는데 뺐어요. 난 죽지 않았지. 근데 그 뒤로 내가 뭔가를 다면 정전기가 나는 때가 꽤 많아. 뭐 문을 잡을 때라든지 가끔 정전기. 그래서 내가 약간 정전기 인간의 전기 인간이 된 것 같기도 한데, 농담이고. 그런 게 서야. 내가 하기 싫은 건 쟤도 하기 싫단 말이야. 자, 나와봐봐. 이 가는 유교야, 유교. 서. 그리고 서는 사실은 충서를 같이 말하는 거야. 기억해? 충서. 이는 실천하는 덕목인 충과 서가 있다. 충은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서는 다른 사람이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 시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지. 나 보세요, 나. 기억은 같은 어버이께서 태어난 기운이 같으며, 태어난 기운이 같다 뭐야? 동기야, 동기. 이때는 뭐야? 수평적이라는 거고, 사람의 손과 발처럼 서로를 아껴주고 도와주는 관계이다. 수족지의의 관계야, 한자가. 수족지의. 누굽니까? 형제야, 형제. 형제고, 얘는 특징이 수평적이면서 동시에 수직적인 관계야. 왜 수평적이야? 부모님께 같은 기운을 받았잖아. 동기간이기 때문에 같은 기운을 받았다는 점에서는 수평적이야.
적이야. 하지만 왜 수직적이야? 나이가 형이 있고 동생이 있잖아. 그러니까 수직적이면서 수평적인 관계는 형제라는 거고, 이런 수평과 수직을 잘 유지해서 필요한 덕목이 우애이다라는 거고, 이 우애는 뭐야? 결국 부모님이 우애에 있는 모습을 보면은 기분이 좋아지니까 효의 실천 방법 중에 하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우애야. 오케이?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나 아직은 안 났는데 동기 요즘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동기, 나 여동생이 있거든요. 근데 여동생은 시집을 나오다 조금 더 빨리 가서 이미 애를 낳았어. 애가 있어. 나는 내 동생의 오빠인데 아직 애가 없어. 곧 나오겠지. 그러면 내 자식은 내 동생의 자식한테, 걔가 딸도 있고 아들도 있으니까 형이라 그래야 돼? 아니면 그냥 동생이라 그래야 돼? 동기이기 때문에 내 동생의 자식이 내 자식의 누나나 형이 되는 거예요. 나이도 있잖아. 동기인데 나이가 또 올라가니까. 기가 같잖아, 동기. 기는 이제 그 서열, 엄마 아빠 세대, 또 그 자식 세대, 그 손자 세대 이렇게 나눠지는 거니까. 빨리 나와야지. 어쨌든 보기 1번. 아, 그리고 여기 있는 수족지유는 되게 유명한 한자성어인데, 수족지유. 수는 손이야. 족은 발이야. 손과 발의 의리와 같다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손과 발은 결국 한 몸이지, 한 몸에 붙어 있잖아. 그리고 서로가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거야. 발은 움직여주고, 손은 뭐 발이 가려우면 긁어주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서로 돕는 한 몸과 같은 존재라는 게 바로 형제 관계라는 겁니다. 그 옆에 있는 골육 지친 있지? 이건 뭐야? 뼈와 살을 나눈 관계라는 것으로서 진한 부모의 형제 관계를 말하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것도 형제 관계인 거지. 자, 정답은 4번이에요. 연령의 차이에 따라 장애유서의 도리를 실천하는 천륜이다. 연령의 차이 있지? 위아래 있습니다. 장애유서가 뭐야? 나이에 따라 서열이 있다는 거야. 천륜이야? 그렇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거야. 친구는 천륜이야? 친구는 천륜이 아니야. 니네가 선택하는 거야. 부모 형제는. 네가 뭐 우리 부모님에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야? 아니면 내가 형제를 골랐어? 아니야. 태어나 보니까 내 형이 이 사람이야. 태어나 보니까 내 동생이 이 사람이야. 어쩔 수 없어요. 보기 1번은 왜 틀려? 서열이 없는 상호평등성을 기반하는 게 아니죠. 상호평등한 측면이 있어. 어떤 측면에서? 동기라는 측면에서. 하지만 서열이 있어, 없어? 서열은 있어요.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틀렸다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쉬우니까 읽어보면 될 것 같고. 8번. 다음 가상 편지의 기억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곳은, 얼마 전 자네 소식을 듣고 몹시 기뻤다며. 우리 조상들은 크고 중한 인인 친친이라고 했다네. 친친은 가까운 사람을 공경하는 것으로서 이는 부모에 대한 사랑으로 시작되어 형제, 부부, 동우, 분신에까지 미치는 것이라네. 이러한 가르침은 땡땡간의 도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네. 서로 상대를 아끼고 사랑한다면 혼인과 혈연으로 이루어진 뭡니까? 가족이죠. 가족이네요. 자, 기억. 피로를 풀고 정서 안정한다? 맞아요. 이거 너무 쉽다. 리을만 봐봐, 리을. 구성원들이 수평적인 관계만을 유지하게 됨으로써 평등의 가치를 배우게 한다? 아니라니까요. 수평적 관계도 있고요. 수직적 관계도 있어요. 여러분들하고 여러분들 부모님하고 친구예요? 분명히 말하는데요. 서열이 있어요. 부모님이 위고 여러분들이 아래예요. 그 서열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행동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윗사람에 대해서 존경하고 공경하고, 윗사람은 어떻게 해? 아랫사람을 사랑하고. 그래서 부모가 윗사람이니까 아래에 있는 자식에 대한 사랑을 뭐라 그래? 그 극진한 사랑을 자애라고 하는 거죠. 자애. 오케이? 실전 문제로 넘어갑니다. 실전 문제 1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은 별표 하나,
별표 하나 치고 셋째 줄에 봐봐. 보호, 책임, 존경, 이해 누굽니까? 에리히 프롬. 에리히 프롬이야. 기억. 사랑은 상대방을 나의 입장에서 파악하고 보호하는 것인가? 나의 입장입니까? 아니에요. 에리 프롬의 이 책임이라는 덕목 기억나? 책임이라는 구성요소. 자, 이거는 뭘 책임지는 거야? 상대방의 요구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야. 상대방의 요구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 기억은 땡이야. 니은. 사랑은 상대방에게 적극적인 관심을 갖는 능동적 활동인가? 능동적 활동입니다. 수동적 감정이 아니라. 오케이? 뭐야? 안녕하십니까. 뭐 안녕하겠냐. 수학연도 7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영어 예행 연습 하나 보네요. 예행 연습. 껐다 켤까? 그냥 하자. 들리지? 들리지? 3번. 사랑의 자발성은 상대방에 대한 자기 희생을 어색내는가? 희생! 사랑은 희생이야.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야. 진정한 사랑이란 내가 희생하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야? 나의 생명력은 고양되는 거야. 나의 잠재성은 실현되는 거야. 나는 성장하는 거야. 그게 진정한 사랑이야. 알겠어요? 리얼. 사랑은 상대방이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돌보는 것인가? 맞아요. 맞아요. 리얼 맞아요. 맞는 답 하나만 골라 답안지 해당란에 바르게 표기하십시오. 끝났다. 2번. 가의 갑을 입장을 15번까지는 한 번만 들려주고 설마 듣기 평가를 다 하진 않겠죠? 17번까지는 두 번 들려주고 들립니다. 하나도 들립니다. 아주 잘 들립니다. 방송을 잘 듣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갑. 성의 고유한 가치는 상대방에 대한 사랑. 잘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야, 빨리 찍고 퇴근해야 된다. 야, 빨리 찍고 퇴근해야 된다. 이거 언제 다 듣고 하잖냐. 일단 찍어보자. 찍어보고 다시 들었을 때 내 목소리가 안 들리면 그때 다시 편집하겠습니다. 갑. 성의 고유한 가치는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며 사랑은 타 인격과 함께 하나가 되는 경험을 제공한다. 자, 이건 뭡니까? 중도주의 입장이지. 중도주의. 을. 성의 목적은 정당한 혼인을 통하여 부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보수주의죠. 보수주의. 정답은 쉬워요. 옳은 것은 몇 번입니까? 3번이죠. 오직 쾌락만을 위한 성은 비도덕적이라고 보는 거죠. 중도주의는 쾌락만이 아니고 동시에 사랑이 필요하고, 보수주의는 쾌락만이 아니고 동시에 부부간에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기 때문에요. 정답은 쉬우니까 3번. 문제 3번입니다. 다음 사상에서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Kevin, did you say you go to the gym for smoking? 3번. 다음 사상의 입장에서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홀례라는 것은 두 성이 합하여 위로는 조상을 섬기고 아래로는 후세를 잇는 것이다. 어떤 사상이죠? 유교죠, 유교. 유교에 있고, 유교의 책 중에 예기라는 책이 있는 내용입니다. 예기는 예에 대해서 적어 놓은 책인데, 홀예는 예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도 결혼할 때 느꼈던 거지만, 결혼할 때는 상당히 많은 예식이 있고, 그 중에 예물도 있죠? 예물은 뭘까? 뭐, 옷도 사주고, 반지도 사주고, 이런 것도 예물인데, 그런 것들은 다 왜 하는 겁니까? 상대방을 존중하기 위해서 예로 표현하는 거야. 나와 결혼해줘서 고맙다는, 신부를 나와 결혼하게 해줘서 고맙다는 표현으로 하는 거니까 그 표현의 형식인 것이죠. 형식인 것이고, 이 형식에는 사실은 마음과 형식 둘 다 중요하죠. 마음과 형식이. 항상 어쨌든 예식이라는 거예요. 예식입니다. 자. 여러분들 나중에 결혼할 때 요즘 그런 사람들이 있던데,
어떠한 내가 사랑하는 마음보다, 존경하는 마음보다 그 형식에 얽매여서 무조건 비싼 거, 막 제일 좋은 거 이런 거 한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표현하고 뭐 존중한다라는 표현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때그때 바꿔서 또 할 수 있겠죠. 자, 어쨌든 기억. 부부는 서로의 역할을 구분하여 수행하는가? 그렇죠. 부부 유별. 니은 부자 유치는 부부의 을을 형성하는 바탕인가? 부자 유치는 부모와 자식이죠. 니은 땡. 디귿 부부간의 친애함은 분별이 있는 뒤에야 올바르게 되는가? 그렇죠. 부부간의 친은 분별이 있어요. 남자는 남자의 역할, 여자는 여자 역할을 잘 수행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서로 친함이 있게 된다라는 거고, 결국 자신이 맡은 역할, 뭐 바깥일이 됐든 집안일이 됐든 자신이 맡은 역할을 잘 해야 되는 거고, 아까도 말했지만 이걸 무조건 고정시킨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사회적인 분위기상 더 잘할 수 있는 역할이 좀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지, 완전히 정해져 있다, 고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아까 음양론도 그렇게 했었기 때문이죠. 리을 부부는 상호 간의 상경 여빈의 예를 다해야 되니까? 맞죠. 상경, 서로 존경한다. 여빈, 손님처럼 존경한다 라는 겁니다. 예. 네. 내일 시험 배치 때문에 네. 테이프를 붙여야 돼가지고요. 테이프 여기 찍어야 되는데 온라인 수업 때문에. 혹시 옆방에서 혹시 옮겨주실 수 있나요? 저 근데 이거 한 5분 10분이면 끝나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이따가 거의 다 찍어서. 예. 정말 끝이 없네요. 또 시험 본다고 여기 시험장으로 쓴다고 빨리 끝내달라네. 하겠습니다. 4번. 가의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나의 K에 제시할 견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행복이나 쾌락을 증진시키는 행위는 옳고, 불쾌감이나 고통을 주는 행위는 그르며 공리주의죠. 벤담입니다. 도덕적 의무는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을 의지 규정의 근거로 삼는 것이고, 도덕 법칙의 의무이자 강제로 작용한다. 칸트죠. 칸트. 갑은 공리주의, 을은 칸트인데, 자, 가의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나의 K에게 제시할 견해입니다. 나, 경제적으로 매우 빈곤한 상태에 있는 모델 K는 어느 기획사에서 노출이 심한 화보집을 제작한다. 성상품화의 얘기네요. 보자. 정답은 5번이에요. 갑을 인간이 지켜야 할 도덕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지 고려해 보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갑에서 얘기하는 원리는 뭐겠습니까? 유용성의 원리가 되겠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라 라는 유용성의 원리가 되겠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라. 칸트는 보편적 도덕 법칙의 원리에 따라 행동하다라는 거죠. 보편적 도덕 법칙의 원리. 그래서 우리가 칸트나 공리주의를 원리의 윤리학이라고 얘기해요. 원리. 이 원리. 공리주의는 공리주의의 원리, 공리주의의 원리. 칸트는 도덕 법칙의 원리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거랑 반대로 원리에 따라 행동하는 게 아니고 행위자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어떤 윤리입니까? 덕윤리지. 덕윤리.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야. 만약에 우리가 요즘에 문제가 되는 애 중에 하나가 N번방 때문에 조주빈이 있잖아. 이 조주빈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맨날 그 성상품화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 근데 이 사람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일정 정도 사회에 환원했다. 뭐 성상품화를 통해서 100억 벌었는데 50억 사회에 주면은, 그럼 얘 우리 도덕적이라고 칭찬할 거야? 원리의 윤리학에 따르면 그럴 수가 있겠죠. 원리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덕윤리 입장에서는 행위자가 덕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하기 때문에 아니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알겠죠? 그런 식으로 비판했던 게 원리의 윤리학이라는 거고, 어쨌든 공리주의와 칸트는 원리의 윤리학이라는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5번. 가의 사상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퍼즐 속 새로 난 말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가. 지자는 마음에 미혹되지 않고, 인자는 근심하지 않으며, 용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지, 인, 용이라는 유교의 3덕이야. 지, 인, 용. 지자는 지, 인자는 인, 용자는 용이라는, 뭐 지는 지혜, 인은 그 유교의 인, 용은 뭐 용기를 말하는 거죠. 자,
나보자. A. 친구 사이의 정. 뭐야? 초코파이야? 우정. B. 인류 전체에 대한 사랑. 인류애. 그럼 세로는 뭐야? 우애네, 우애. 우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뭡니까? 답은 너무 쉽다. 2번이죠. 부모에 대한 요를 실천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라고 얘기해서 만약에 자식이 둘이야. 첫째가 형이고 둘째가 동생이 딸인데 이 둘이서 굉장히 친하게 노는 모습 보면 부모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우애는 효의 방법 중에 하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그러면 안 된다. 또 어버이날에 얘들아 너네는 어버이날에 선물 안 주니? 이랬는데 엄마 저희 둘이 사이가 너무 좋아요. 저희 둘이 사이좋게 지내는 것만으로도 어머니는 기쁘지 않으세요? 이걸 바로 우애도 효의 방법의 하나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럼 싸가지 없어지는 거야. 뭔가 이렇게 선물을 드리든 편지를 쓰든 해야 한다 라는 겁니다. 자, 6번입니다. 다음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리스토텔레스고, 이거는 제시문을 보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보기부터 보자. 사회적 관계에서의 침해는 합의에 근거한다. 어디 나와 있어? 둘째 줄에 나와 있지. 저 끝에 단지부터 보여? 단지 공동체적인 친해인데 이것은 일종의 합의에 의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하면서 사회적 관계의 친해는 합의란다라는 거야. 합의란다라는 거. 지금 친해를 둘로 나누겠다라는 거지. 친해를 어떻게? 사회적 친해가 있고, 또 하나는 밑에서 볼 혈연적 친해가 있다고 볼 겁니다. 그러면서 이건 어떻게 만들어져?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진대요. 제시문에 나와 있죠. 2번. 혈연을 기초로 한 친해의 연어는 부부의 친해입니까? 아니죠. 셋째 줄 봐봐. 혈연적 친해는 찾았어? 밑줄 친 다음에. 그 종류가 다양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부자적 친해에서 연유한다. 아, 혈연적 친해는 합의가 아니고 어디서 연유한다? 부자적 친해에서 연유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기 2번은 틀렸죠. 혈연을 기초로 한 친해의 연호는 부부의 친해가 아니고 부자의 친해다.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나머지도 제시문에 있어. 볼까? 3번. 가족 간의 친해는 자연스러우면서 필연적인 것이다. 그렇죠. 4번. 가족 중 친해는 여섯째 줄에 나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부모는 자식이 출생하자마자 사랑하지만, 출생하자마자 사랑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인간의 어떤 모습이면서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거지. 4번 봐봐. 4번, 5번 다 한 번에 읽고 설명하자. 가족의 친해 중에서 부모의 사랑이 자식의 사랑보다 먼저 시작한다. 자식은 출생하고 어느 정도 성숙한 이후에야 부모를 사랑하게 된다. 다 나와 있는 거지 지금. 다시 읽어볼게. 여섯 번째 줄. 부모는 자식이 출생하자마자 사랑하지만 자식들은 시간이 경과하여 이해하는 힘이 생기고 또 지각할 줄 알게 되는 후에라야 부모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3번, 4번, 5번의 얘기가 다 이 문장을 통해서 나와 있게 된다라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친해는 일단 뭐 EBS 이론으로 있는 게 아니고 제시문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거고, 만약에 수능에 나오려면은 한번 6월이나 9월쯤에 학력평가에 나와 출제가 돼야겠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뭐 스승의 날인데 정말 급하게 급하게는 아니지. 이제 아무튼 여러분들 고생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